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흡인 시 어떻게 하는지 주의사항 같은 거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인 시 주의사항은 15초를 넘지 않아야 돼요. 일단 석션을 시행하는 거 간호 자체가 15초를 넘어버리면은 저산소증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5초를 넘지 않게 시행해 주셔야 되는 거 있으시고요. 흡인 전에는 반드시 산소 공급, 과환기 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치료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석션 서포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한다면 FR2 1.0으로 해서 100% 산소가 한 2분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과환기가 된 다음에 석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산소 100%가 1분 동안 들어가죠.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대상자가 COPD와 같이 고농도의 산소에 취약한 대상자다 싶으면은 우리 전처치로 과환기 시켜주는 산소의 농도는 0.6 정도로 해서 낮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계속 그렁그렁 소리가 나고 계속 가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츄레이션도 오르지 않다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석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석션과 석션 사이에는 적어도 2, 3분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쉬어서 충분하게 다시 환기가 된 상태에서 다시 석션을 시행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카테터를 뺄 때는 간헐적으로 음압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 석션을 할 때 카테터를 넣을 때는 압력을 거시지 말고 뺄 때만 압력을 걸어 주시는데, 압력은 간헐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살살살 돌려서 빼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카테터를 넣을 때 압력을 걸어 버린다면은 갑자기 그 석션이 음압이 걸리면서 폐포 내에 있는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기압이 떨어짐으로써 갑자기 무게폐가 생긴다거나 폐허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석션을 할 때에는 넣을 때 음압을 걸지 말고 뺄 때 반드시 음압 걸어 달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테터를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그냥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살살살 돌려가면서 움직이면서 빼주셔야 되는 거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석션이 오래 곳에 그 압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강압적인 그런 센 압력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그 압력이 계속 일정적으로 가해지게 된다면은 그 조직 같은 게 우리 점막 같은 게 딸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고루고루 분사되게끔 충분히 다른 곳에 있는 가래도 빨려 나올 수 있게끔 돌려가면서 살살살 돌려가면서 빼주시면 되실 것 같고, 석션을 하실 때는 적절한 카테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그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막 찾아가지고 넣어봤는데, 이 보시면은 오른쪽 손에는 서지컬 글러브를 끼고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서지컬 글러브지만 이 오른손으로는 우리가 보통 오른손 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손에 석션 팁을 잡아주세요. 서지컬 글러브를 낀 다음에 석션 팁을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왼손으로 그 흡인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흡인기를 연결하는 거 있으시고, 그리고 석션을 할 때는 그 전에 수용성, 셀라인 같이 수용성 물질을 통해서 먼저 한번 윤활제를 묻혀서 석션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손은 에이셉티간 개념, 왼쪽 손은 컨타의 개념으로 해서 석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일회용 석션 하고 계시죠. 이거는 개방형 사진이고, 그래서 오른쪽은 이렇게 에이셉티간 손으로 해가지고 무균 쪽으로 석션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 있으시고요. 이 튜브 자체가 워낙 침습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손이 더럽다면 이 환자는 굉장히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손 씻고 무균 쪽으로 처치해 주시는 거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흡인 시 흡인 카테터와 삽입 길이와 자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흡인의 경우에는 석션 카테터의 길이는 코에서 콧볼까지의 길이에요. 물론 성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약 13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관 흡인의 경우에는 엔도트라키알 튜브의 길이만큼, 그리고 T튜브는 엔도트라키알 튜브의 길이는 그냥 석션 팁 길이에요. 그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이 튜브랑.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만 그냥 충분히 넣어주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T튜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넣어서 석션 진행해 주시면 되실 거 있으시고,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근기가 아닌 상황 내에서 반자위해서 석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자가 기침하고 가래가 배출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의식이 없다면은
시술자를 마주보는 측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것만큼 아스피레이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측위를 취해서 석션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비강 석션인 부분이고 여기는 오랄 석션 하고 있죠. 이거는 트라키아 석션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비강 석션은 선생님들이 많이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비강 석션인 경우에 단점이라면은 감염에 취약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석션을 진행했을 때 환자분이 조금 더 거부감 없이 덜 힘들게 후두 경련 이런 것도 없고 조금 더 수월하게 깊이 석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개 반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쪽 비강을 통해서 석션을 진행하는데 석션 팁이 잘 안 들어간다 싶으시면은 반대편 비강 사용해서 석션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거거든요. 뭐 사람마다 오른쪽이 더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더 진입이 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이 안 되면 왼쪽으로 시도해 보시고 당연히 세츄레이션이랑 하트레이트 EKG 떨어지지 않는지 하트레이트 늘어지지 않는지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흡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흡입 방법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형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흔히들 사용하는 우리 석션하는 거 그냥 똑같이 인공호흡기 갖고 있다면 인공호흡기랑 이 튜브랑 디스커넥 해가지고 석션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로즈 석션 시스템이에요. 이 폐쇄형 흡입 간호인데요. 이 폐쇄형 흡입 간호라 함은 이 투명 슬리브 안에 석션 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외부로서 차단을 시키면서 뭐 산소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흡입 간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개방형으로 하다 보면은 석션을 내가 직접 압력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가래가 잘 나오는지 조금 양상 같은 것도 확인하기 편하고 훨씬 더 이제 세크레이션 제거하는 게 조금 용이하다고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클로즈 석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슬리브 안에 가는 석션 팁으로 인해서 석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조금 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슬리브 안에 석션 팁이 들어가 있으면서 인공호흡기랑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산소가 따로 우리 산소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흡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클로즈 석션 시스템이라서 요즘에는 또 병원에서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게 클로즈 석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폐쇄형 클로즈 석션 시스템은 되게 이제 카테터 자체로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하세요. 근데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하시고, 근데 가래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튜브 석션 팁을 갖고 있는데 그 프렌치가 석션 팁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사이즈, 바꿀 때도 교환 가능하시고, 지저분하거나 일주일 단위로 카테터 교환 가능하신 거 있으시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클로즈 석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에노가스 사용 시에요. 에노가스 사용할 때는 이 에노가스라는 게 이산화질소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인공호흡기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폐포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이게 옥시제네이션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은 환자의 그런 상태가 나아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간히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 클로즈 석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일산화탄소라는 게 만약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우리 케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위험 가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저희가 접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 두통, 오심, 그리고 디지니스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부작용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클로즈 석션 시스템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고농도의 FiO2가 많이 들어가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션 하다 보면은 개방형일 때는 우리 고농도의 산소가 전에 들어가고 석션을 하다 보면은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츄레이션이 오르지만 그게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시적으로 환자한테 그런 하이폭시아와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 석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농도의 산소가 들어가는 대상자, 가령 FiO2 0.8 이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를 지속적으로